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시간 20분간 집단 폭행을 당하던 14살 A군이 한 말입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인천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의 유족이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서 해당 남학생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에 추락사하게 만든 피의자 10대 4명은 소년법에 의해 각각 징역 7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 두 번째 영상은 13살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 성희롱에 시달리다 다락방에서 목을 매 숨진 사건이야.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 소년이어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이 내려졌어. 그리고 지난 3월 29일 만 13살 중학생 8명이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까지 질주했고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도주 행각을 벌였어. 그 과정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0살 청년을 치고 달아났어. 청년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가해자 중 2명은 또 차를 훔쳐 서울로 달아났다 검거됐어. 그런데 이들은 이 사고 이전에도 2월 20일과 21일 구미와 김천에서 차를 훔쳐 주유소 6곳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어. 21일 피해 주유소 신고를 받은 구미경찰서는 이들을 추적해 포항에서 붙잡았어. 검거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곧 풀려나올 것을 아는 듯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기도 했대. 실제로 그들은 경찰 조사 후 곧바로 훈방 조치됐어.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어. 이 중 운전을 한 학생만 소년원으로 송치됐고 나머지는 훈방 조치됐어. 도대체 소년법, 촉법 소년이 무엇이기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까? 소년법이란 만 19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 처분을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야. 소년법은 죄질에 따라 가벼운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적용하거나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려. 그런데 이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서도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으로 나뉘고 범죄에 대한 처분을 다르게 적용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키면 그들을 범죄소년이라고 불러. 범죄소년은 범법 행위에 따라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책임 무능력자인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분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그러나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불리며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은 받을 수도 있어. 여기서 촉법이란 촉법소년에 대한 행위를 범죄가 아닌 비행으로 보고 처벌이 아닌 교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하고 있어.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불리며 범법 행위를 해도 범행 당시 행사책임 연령이 아니고 소년법에 의해서도 아무런 처벌을 내릴 수 없어. 그런데 최근 발생한 청소년 범죄 사건의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크게 높아지자 소년법 개정과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자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어.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8,024명으로 집계돼 연 평균으로 따지면 7,006명, 매일 약 19명이 송치되는 셈이지.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고 해. 이렇다 보니 교육부는 촉법 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어. 그런데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아직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학교에서의 교육적 해결이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해외에서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나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일본은 소년범의 범죄 정도가 잔혹해지자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2세로 낮췄고 살인을 저지른 18세 소년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어. 미국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대.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소년법 개정뿐만 아니라 부모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성폭행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A군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강간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발뺌했고 대정 뺑소니 사고 당시 운전자의 부모들은 아이가 실수를 했다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어.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형사적으로 부모가 연대 책임을 지는 부분은 없어. 범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피해자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지. 부모도 사건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여. 이처럼 매해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소년법. 소년법 개정만으로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느슨한 법망을 이용하지 않도록 현재의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어 보여. 끝으로 소년법의 처벌 가능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나이를 낮추는 게 맞을지, 사안별로 책임에 사응하는 적절한 처분을 받는 것이 맞을지 댓글로 남겨줘.